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내 대학가에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에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전라북도의 경우 기회라기보다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전체적으로는 크게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2020년까지 30%로 늘린다는 소식에 취업을 앞둔 학생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공사 쪽이나 그런 데 취직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뽑힐 확률이 높아지니까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도내 대학에서는 광주, 전남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채용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을 거라며 다소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남, 광주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가 증가하는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13개 공공기관 가운데 농촌진흥청 등 절반이 넘는 7곳이 공무원이 근무하는 국가기관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정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는 이 전북 지역만을 한정해서 인재를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채용 인원을 기준으로 할당 비율을 30%로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도내 취업생은 229명. 반면 광주, 전남은 640명까지 늘고 대구, 경북도 6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심지어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이나 울산도 더 많은 취업생을 배출합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채용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한 지역일수록 혜택이 훨씬 커지는 구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각 지자체별로 채용 비율을 30%까지 늘리면 해당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해오던 도내 청년들에게는 그만큼 취업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법 개정으로 전북 혁신도시에서 늘어난 일자리보다 오히려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큰 폭으로 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반년 가까이 수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북경찰의 수장으로 내려보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6월 감찰 조사를 받습니다. 직원 상조의 기금으로 중앙경찰학교 안에 치킨 가게를 입점시키도록 개입했다는 의혹과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모 의대에서 CT 촬영 등 무상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그 내용입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에 대해 정식 수사를 의뢰했고 특수수사과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강 청장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다 되도록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단계에 아시다시피 여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전하던 일을 채우다 보니까 좀 늦어지네요. 강인철 전북청장은 당시 관련 의혹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수수 등 경찰 간부로서는 치명적이고 중대한 의혹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채 강 청장은 지난해 말 전북 치안의 수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당초 내사 중인 치안감을 대기 발령 등 조치도 없이 지방경찰청장으로 발령낸 경찰청의 인사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지방선거가 채 5달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도 양대 정당의 기득권에 막혀 있어 어느 때보다 민의를 외면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전북 30개 시민사회단체는 현행 2인 선거구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4인 선거구 확대!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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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선거구에서 1등뿐 아니라 4, 5등까지 뽑아 다양한 세력의 진입이 가능한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것은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입니다. 그 뒤 3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71곳 가운데
60%가량이 여전히 2인 선거구입니다. 도입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식 기득권에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2인 선거로 쪼갠 거예요. 그러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사실은 두 당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계속 잘못 운영돼 왔다. 선거구 조정 역시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데 마지노선인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월 2일 날 그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있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면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이 살짝 우려가 좀 됩니다. 또한 도 선거구 획정위가 4인 선거구 확대 방안을 제시해도 4년 전처럼 도의회가 조례에 반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주와 군산 등은 급격한 인구 변화로 복잡한 선거구 조정까지 필요한 상황이어서 선거구 획정과 4인 선거구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지방선거에 앞서 도의원 선거구가 일부 조정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인구가 늘어난 전주시 광역의원 선거구는 기존 9곳에서 11곳으로 2곳이 늘고 인구가 줄어든 부안과 고창은 각각 2곳에서 1곳으로 축소됩니다. 또 군산은 기존 선거구 4곳이 유지되지만 3선거구 일부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당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주현 의원이 연일 합당파를 맹공하고 있습니다. 군산 출신 비례대표인 박주현 의원은 어제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소속 21인의 성명을 통해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국민의당을 선택한 유권자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양당의 통합이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생각과 배치되는 만큼 그들이 지지한 비례대표 역시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출당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4년 전 승부조작으로 홍역을 치른 씨름판에서 이번에는 감독이 돈을 빼돌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체육계 비리 사건이 체육에 대한 지원 전체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내 한 자치단체 씨름단 감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선수들에게 직접 지급한 지원금 1억 5천여만 원을 감독이 직접 관리하겠다며 선수들에게 거둔 뒤 이 가운데 1,5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감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냥 선수들 뒤에 좀 이제 중간에 이제 카드를 쓰고 이제 밥도 먹고 한 달만 더 허락할 수 없는 거고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문제는 과거 비리로 심한 몸살을 앓은 바 있는 씨름판에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0년 창단됐던 장수군청 씨름단은 대회 승부 조작에다 감독이 선수들에게 뒷돈을 챙겼다가 창단 6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하림 양궁단 해체처럼 기업과 지자체가 체육계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체육계 비리는 도내 실업팀 유지와 창단에도 악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체육계 사건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는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체육계 내부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체포하려는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46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 전주 중앙동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35살 B씨 등 2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공사 중 상과 붕괴로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난 구도심 건축물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전주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전주시가 일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주시는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 경과된 고사동과 다가동, 중앙동 일대 300여 건물에 대해 4월 말까지 안전점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특히 최근 구도심 활성화에 따라 크게 늘고 있는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경우 구조부의 변형과 균열, 증축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세계 잼버리 추진단은 어제 도청에서 출범식과 함께 작은 홍보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8월 세계 잼버리를 유치한 전라북도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세계 잼버리 추진단을 정식 기구로 신설했습니다. 겨울철 도로 결빙을 예방하기 위해 탄소 섬유가 활용됩니다. 전라북도는 터널 근처에서 결빙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장수의 당제 터널 등 터널 진입구와 출구에 200m씩 탄소 섬유를 매립하고 열선을 연결해 결빙을 막기로 했습니다. 올해 30억 원을 들여 6개 터널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 효과가 입증되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김제시 생활개선회에서 30만 원, 요촌동 두일 로얄 주민들께서 77만 5천 원, 중동 이마을 주민들께서 31만 원, 한마음 안과에서 3만 원, 김선형님께서 1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김제시 요촌동 평화 1마을 주민들께서 70만 원, 장전 7마을에서 23만 1천 원, 백구면 월봉리 부용마을에서 22만 원, 죽산면 서포리 원기마을에서 37만 6천 원,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용전마을에서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익산시 여산면 수온마을에서 20만 원, 영전마을에서 20만 원,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신교마을에서 35만 원, 오산리 왕정마을에서 20만 원, 대차리 차산마을에서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왕두골마을에서 8만 1,600원, 옥수마을에서 15만 6,400원, 회룡 1마을에서 30만 원, 회룡 2마을에서 24만 1,400원, 문화마을에서 22만 5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정읍시립국악단이 오늘 연지 아트홀에서 신년맞이 특별 공연을 선보입니다. 가족 뮤지컬 피노키오가 오늘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 봄에서 내일 재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목요 초청 공연이 마련됩니다. 짜맞춤 전통기술 전수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오늘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짜맞춤 가구를 전시합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이 오는 27일부터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복합체험 전시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익산시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강 강좌와 한방 무료 진료 등을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임실군은 오늘 군청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합니다. 김선우 시인과 함께하는 문학 강연이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전통문화와 예절을 배울 수 있는 동계 한자 문화 캠프를 마련하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 유도회가 오늘과 내일 전주 우석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우수팀 초청 전국 유도대회를 개최합니다. (1월 24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도내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전 한때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안에 1cm 안팎이며 낮 최고 기온은 진안이 영하 8도, 전주가 영하 5도 등 영하 8도에서 영하 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으며 기상청은 한파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